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43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우리가 피학이라고 읽습니다. 명사로서 심한 괴롭힘이나 가혹한 대우를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학대를 뜻하고요. 이것은 당한다는 뜻입니다. 당한다, 괴롭힘. 자, 첫 번째 글자는 준3급의 입을 피자입니다. 입다는 것은 옷을 입다 아니면 뒤집어 쓰다, 이불을 뒤집어 쓰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옷 의자와 그다음 가죽 피자가 보입니다. 소전체만 있고요. 허시는 이 글자를 잠옷 혹은 잠잘 때 덮는 이불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 길이가 한 몸에를 덮고 그 절반이 남을 정도의 길이다. 옷 의자의 뜻을 따르고 가죽 피자는 음을 나타낸다. 형성자로 본 것이죠. 두 번째 글자는 모질학자입니다. 모질다라는 것은 잔인하다의 뜻을 갖고 있죠. 어떤 것이 가장 잔인하게 느꼈을까요? 호랑이. 그것도 새끼를 베거나 바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 호랑이가 가장 포악하다고 얘기하죠. 그 어미 호랑이에게 발톱으로 당하는 것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낚아채는 것, 이게 가장 끔찍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피무늬 호자가 여기에 보이는 것이죠. 허신도 이 글자를 잔야, 그러니까 잔인한 것이다, 잔혹한 것이다. 호피무늬 호자의 뜻을 따르고 호랑이가 손을 뒤집어서 발톱으로, 그렇죠? 발을 뒤져서 발톱으로 사랑을 낚아채는 것을 뜻한다. 회의자로 본 것이죠. 어쨌든 괴롭히거나 끔찍한 것을 모질 학으로 이야기합니다. 글자 정리해 볼까요? 준3급의 입을 피, 2급의 모질 학자입니다. 입을 피자는 옷 의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고 모질 학자는 호피무늬 호자, 호랑이를 뜻하죠. 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입니다. 모질 학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9획이 됩니다. 특히 모질 학자의 경우에는 발음, 도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어로도 이 뉘에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 까다로운 글자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피학이라는 말, 심한 괴롭힘이나 가혹한 대우를 당한다는 뜻이고요. 주로 이 글자는 잘 쓰이지 않다가 피학이란 단어는요, 그냥 괴롭힘을 당하다의 뜻으로 되다가 일본에 보면 약간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의 서양 이론을 가져오면서 주로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들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학을 찾아보면 이 마조히즘, 영어로는 메서키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적으로 학대를 받는 데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심리를 말하죠. 어원은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자허 마조흐가 자신에게 내재한 이런 경향을 소설 속의 한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피학을 주로 일본에선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이 피학이란 말을 쓰이지 않고 있고요. 반대말을 사디즘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반대의 용어인데 프랑스의 소설가인 사드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의 이름에서 이즘을 붙여서 만든 표현이 되겠네요. 당연히 이 사디즘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가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가학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학, 두 번째는 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 더할 가자가 아닌 이 가혹할 가자의 가학에 대해서 반대말을 피학으로 규정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가져왔습니다. 더할 가자로 하면 남을 못 살게 군다는 뜻입니다. 가학행이라고 해서 피학과 관련 반대되는 건 이거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 가학의 반대말을 피학으로
삼고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을 피자가 들어간 말 피해, 피고, 피동, 피복, 피랍 있어서 주로 당하다, 입다의 뜻이고요. 이 피복의 경우에는 옷, 이불, 뭐 이런 옷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걸친다의 뜻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학자가 들어간 말 학대, 학살, 자학, 포학, 잔학 등 주로 끔찍한 일에 잔인한 어떤 의미로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본도 똑같이 히갸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베이뉴에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주로 쇼뉴에 받을 숫자를 쓰는 수학의 이름을 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피학을 영어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abused, 보통 앞에 비동사가 돼서 당하는 거니까 피동문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be나 아니면 get 정도로 쓰면 abused가 학대를 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그 오스트리아의 그 발음을 그대로 존중해서 이거를 마조히즘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이거를 키로 발음해서 masochism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피학, 일본 히갸크 같고요. 중국만 베이뉴에 잘 쓰이지 않고 쇼뉴에가 더 많이 쓰인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abuse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조선왕조실록의 피학이라는 표현은 단 한 건 검색이 됩니다. 물론 괴롭힘을 당하다의 뜻이지만 자주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헌적으로도 피학이 드러난 문헌은 일본 쪽 문헌 빼고는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도 일단 피학이라는 말은 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1975년 광복 이후에 이 피학이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1998년 한승원의 소설에도 가학과 피학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43번째 시간에는요. 입을 피자와 모질 학자가 결합한 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입을 피자의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보다 더 긴 1.5배 정도 되는 잠옷을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잠잘 때 덮는 이불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입다라든가 옷을 입다라든가 아니면 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질 학자의 경우에는 호피무늬 호자가 있는 호랑이를 뜻하는 호피, 그 다음에 이 손톱을 뒤집어서 손바닥으로 이야기하는 이 호랑이의 무서운 발톱으로 사람을 공격하다라는 잔인성에서 나온 모질 학자, 그래서 괴롭힘의 뜻을 가진 학자가 결합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